저희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슈가 있고 나서 원전 주식 계속 보고 있죠. 그만큼 인수위에서 원전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신기계를 필두로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저희의 의상이 그렇죠. 깔맞춤. 네, 벚꽃이 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뭡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자, 금요일장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제 경제 2분과의 업무 보고 내용부터 좀 볼까요?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의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무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라면서 이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테마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 가운데서 한신기계 두 분의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여쭤봤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한신기계 현재가 염정 팀장님께서도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염정 팀장이 계속 변동성에 유의하라는 전략 주신 것으로 저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한신기계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관망의 의견 주셨네요. 관망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표가의 의미가 좀 없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현재가라고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수위라든지 아직까지는 정책 테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한 번씩 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늘 말씀드렸듯이 원전주가 이제 투트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표적인 진짜 이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원전주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원전주에 대한 수혜를 거의 못 받아요. 주가가 반영을 거의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뭐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주가는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고요. 최근에 원전주가 좀 쉬어갔던 때는 시장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흔들림이 좀 부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론 뭐 어제 이제 발표에도 있었겠지만 원전주가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윗꼬리를 달고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그냥 딱 그만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원전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런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또 줄어들 경우에는 충분히 또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원상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주들은 안 가고 이 소위 관련 주식 중에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들만 가는 것은 이 테마의 성격을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대표님? 안 좋은 성격이죠. 네, 대표주가 갖고 한 중후반쯤에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겠는데 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에너토크 뭐 이런 종목들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그나마 둘 중에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한신기계가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위가 한신기계란 회사가 갖고 있는 지위가 뭐 피스톤 타입인가 뭐 이쪽에선 또 우리나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게다가 또 뭐 공기 압축기 쪽도 어느 정도 성과 내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가려진 뭐 좀 똘똘한 회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원전 관련된 쪽으로 묶이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배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심리적인 거겠죠. 테마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높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순이익이 항상 뭐 일단 30억, 40억대. 최근에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시총이 2,600억 정도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회사가 그러면 원전을 키워서 가기 위해서는 원전을 해야죠. 근데 원전을 하기 위한 지금 인프라가 돼 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뭔가를 살려내서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당장 성과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시총 2,600억까지 끌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비싼 거죠.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주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 이슈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원전도 투자
매력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염정 팀장께서는 단기 모멘텀,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정말 원전주 투자는 정말 권유하지 않으시는, 예, 어떤 투자 의견도 내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대표주 움직이기 전까지는 원전에 대해서 그냥 종목들 그냥 제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예. 그냥 짧게 대응하고 그냥 나오자. 이거는 비싸지만 오늘 할 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하는 정도가 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펀더멘털이 이슈가 없고 네. 테마라는 걸 알아도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나 두 분의 전문가 같은 분들조차도 계좌에 엣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편입할 때도 좀 엣지.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전문 용어죠? 네. 예, 엣지를 주기 위해서 이 종목을 좀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엣지 종목으로. 제가 단기 모멘텀이 예. 있다라고 말씀드리 딱 그만큼의 엣지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투자할 수 있을 때 단순합니다. 빠졌을 때 사면 됩니다. 예, 빠졌을 때 사고 오늘같이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하는 날은 팔면 됩니다.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네. 염정 팀장께서는 네. 단기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전주 가운데에서 이 종목이 투자할 만하다, 이 자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형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두산 종목 같은 경우를 투자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게 실적으로 반영된다거나 실질적으로 투영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해당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내 수주뿐 아니고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같이 뒷받침돼줘야지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작은 중소형 종목들 지금 충분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 제가 계속해서 원전주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며칠 한 2주 정도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오늘 좀 반짝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도 좀 기다리시고요. 또 한번 다음 주에도 또 한번 조금 또 관심 없을 때 그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크게 투자 매력은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기는 좀 힘든 종목이다. 방향성을 가져가기 힘들다. 저희 상당히 계속 원전 주식 시장에서는 원전주 투자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 관심은 꺼지지가 않아요. 예. 관심 가는 종목은 딱 한 종목 있습니다. 네네. 시장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전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좀 작은데 얘기 드려도 될까 싶긴 한데 네. 주의를 주시면서 네, 말씀을 시청 작습니다. 예. 주의하시고요. DTNC입니다. DTNC. 네, 이 회사가 뭐냐면은 시험 인증 기관이라고 그래서 납품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괜찮나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받는 기관 쪽인데 최근에 원전 쪽으로 수주가 좀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쪽이 하는 게 방산, 그리고 또 우주항공. 네네. 요즘 다 핫하죠. 예. 이쪽에서 물량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변화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실적 생각보다 좀 단단한 회사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는 관심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시총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뭐 어떤 강력한 수급 주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그런 우려도 있는 그런 것이죠. 네, 워낙 거래가 예, 안 되고 좀 잘안 그렇긴 돼서. 한데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배경은 예. 벌써 이제 지난번에 수주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3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거래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추세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실적이 안 되면 이런 얘기 못 드리는데 작지만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여러분들께 투자에 유의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저희 2구 산업을 필두로 구리 가격의 상승 관련한 테마를 좀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전 고점에 근접했습니다. 비철금속 테마뿐만 아니라 전선 테마도 함께 오르고 있죠. 전선업체들은 이 구리 가격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2구 산업을 필두로 살펴봅니다. 먼저 두 분이 보고 계시는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2구 산업. 두 분 다 5,500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2구 산업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탄력이 좋았고 구리 가격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또 정고점 돌파 기대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염성팀장님의 목표가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구리 관련주,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풍산 같은 종목들을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뭐 물론 좀 여유 있게 좀 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정고점 대비해서 부근에서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구리 가격 상승이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뭐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움직임이 컸던 뭐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 철광석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사실 구리 가격과 연동된 종목들은 좀 탄력성이 좀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뭐 단독으로 상승이 올라오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상승 추세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기엔 저는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구산업도 마찬가지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거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올라올 여력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별로 안 가겠다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이 일정 부분 내에서 박스권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리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매력도가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와 연관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은 좀 전방 산업에서의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뭐 전선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큰 매력도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김윤수 대표님 다른 네. 의견 있으세요? 지금 예. 동판입니다. 이구산업이 잘 하는 게 동박이면 좋을 텐데 예, 동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부분들은 가격 올리겠죠. 네.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겠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러면 또 수요가 좀 바로 대응 안 하고 기다려 보겠다. 근데요, 네. 대표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쌀을 먹어야 되고 네.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기름을 써야 되듯이 구리도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런 필수 소비자 아닙니까? 써야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판가가 이제 같이 인상이 되는데 예. 그에 따라서 예전처럼 뭐 어떤 뭐 재고를 쌓아놓는다든가 하는 이제 충분한 쪽에 보다 필요한 정도만 이제 딱딱 끊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동향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과 관련돼서 물론 이제 수익성은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봐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직 어떤 판가 정가와 그에 따른 이제 수요 흐름들을 다 종합해 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 그러니까 즉 ESG 쪽에서 이제 뭔가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그에 따른 이제 비용들이 많이 좀 늘어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준비를 잘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죠. 네네네. 이쪽은 벌써부터 우리는 아리백이다라고 예. 선언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의 친환경의 흐름을 가까이 가는 회사가 있고, 근데 이구산업 같이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긴 해야겠는데 그에 따른 비용과 또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도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의외로 또 실적이 잘 될 때 또 비용을 빼서 이쪽에 투자를 하겠죠. 예. 그럼 생각보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적이 수익성이 안 좋은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작년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또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한번 또 계속 실적 흐름을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관련 테마가 이제 다음 타장가 했는데 두 분 모두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구리 가격의 상승을 비철금속 테마만 수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선업체들도 구리 가격의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전가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이 전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또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보류의 의견 주셨네요.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도 테마주 대응은 자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선주도 어떻습니까? 네. 팀장님. 일단 뭐 전선주가 어제 같은 경우 대한전선을 필두로 해서 일제적으로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예. 있는데요. 맞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전선 뭐 구리 가격의 정고점 터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가격에 대한 전입,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어떤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지분 관련된 어떤 테마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이슈에 좀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뭐 주가 상승이 일단은 뭐 이런 지분 전량에 대한 뭐 인수 소식 등에 힘입어서 올랐긴 했지만 그에 따라서 전선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같이 좀 동반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너무 좀 따라가시긴 일단은 너무 좀 우리 섹터가 너무 작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구리와 함께 전선 관련주들에 대한 장기 테마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전선은 이 구리 가격의 상승 때문에 오른 네. 게 아니고 그렇죠. 호방건설 인수 관련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과 또 이제 정치 테마주죠. 네, 그런 쪽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가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는 좀 경계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지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지금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들이 돌아오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기조 괜찮은데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인프라 투자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추가적인 변화들, 그러니까 즉 신재생 에너지 많이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전선 수요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이 이제 구리와 함께 판가를 인상시킬 수 있다 보니까 P와 Q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가운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막 투자를 하려고 봤는데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잠깐 조금 사업을 좀 변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돈이 들다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또 강하게 나오기가 좀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파장들이죠.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못 이루어집니다. 워낙 예산은 한정돼 있고 비용들은 더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목표는 좋은데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파는 또 가져갈 수 있다는 쪽에서 너무 미세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부터 나왔던 실적들 괜찮고요. 예. 근데 특히 대한전선만 보게 되면 예. 지금 벌써 시총이 2조 3천억입니다. 예. 그런 쪽에서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흐름들이 올해도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는 좀 더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실적이 제대로 된 모습들을 못 보여주다가 이제 갖춰가는 모습들인데 네. 반대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압력들이 살짝 눌러졌을 때 그러면 P 말고 Q가 더 확대되면서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실적 보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무리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민이 많은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원전 기술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전 기술 오늘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뭐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이 만약에 진짜 실전 매매 하신다면 관련 주식은 투자 안 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뭐 숨겨진 안 하는 게 안전하겠죠. 이런 명확한 시장에서. 투자 의견을 저희는 좋아합니다. 숨겨진 거 찾아서 발굴했다 싶으면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또 테마가 그렇죠. 테마는 반복되는 거 싫어합니다. 뭔가 새로운 그래요. 뭔가를 또 원하죠. 마치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처럼요. 축하드립니다. 네. 테마는 신선해야 한다. 네. 네. 뭐 이제 여러 번 시장에서 네. 언급된 테마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데브시스터즈를 좀 보겠습니다. 쿠키런으로 대표하는 데브시스터즈 최근에 주가를 좀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보고서가 좋은 내용들이 담기고 있는데 마진율 개선된다고 하네요. 마케팅비와 인건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데브시스터즈 두 분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목표가를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8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는 7만 5천 원을 주셨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데브시스터즈 사실 너무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데브시스터즈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대박을 터뜨리면서 10,000원대의 주가가
그만 20만 원 근접하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네네. 되죠. 네. 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쿠키런의 이제 효과로 인해서 사실 과도하게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디 부분에 들었냐면 성과급. 네,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지만 1분기에는 다시 또 이제 성과급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비용이 좀 더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좋은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는 또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주가가 가져갈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이렇게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뭐 최근은 아니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가 또 지분 매각 소식에 또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 지금 보기에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지 않고요. 단기적인 뭐 리포트 효과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야, 리포트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증권사의 호평으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의 양봉이 나오는 것은 이건 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승이면 유의미하다라는 해석을 보통 하는 것이 이 투자자들,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의 상승이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저기 오는데 출근하는 과정에 나왔더라고요. 예. 보고 사야겠다 싶었는데 스케줄 하다가 놓쳤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올라왔네요. 예. 네. 근데 내용들을 일단 첫 번째 리포트 보고는 화났고요. 화가 났어요? 예, 첫 번째 화가 났고 네. 두 번째 내용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야겠다라는 쪽인데 오르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근데 왜 화가 났냐면은 기존에 그렇게 또 별로 안 좋게 보다가 갑자기 예. 일정 보고 물론 그게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기존의 뷰를 확 바꾸는 쪽에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또 게임 업체 뭐 한때 유행했긴 하겠지만 작은 업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갑자기 이렇게 또 목표가를 또 크게 올린다 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좀 그런가 싶었는데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괜찮네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네. 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또 확 바뀔 수 있는 겁니까? 한 두 달도 안 두 돼서 달도 안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저희는 뭐 어떻게 하란 겁니까? 네, 그냥 하소연이 있고 뭐 이 어떤 리포트에 대해서 하소연이 아니라 예. 이렇게 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근데 뭐 이번에 주총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나왔던 거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이제 쿠키런과 관련된 IP 말고 다른 걸 해보겠다. PC와 콘솔 쪽으로 다른 걸 해보겠다. 예. 근데 그쪽이 성공하기에는 이제 PC와 콘솔 쪽 같은 경우는 많이들 얘기해서 와 이거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강한 기존에 그러니까 전혀 안 하던 회사가 그쪽으로 갔었을 때 약간 도전입니다. 이 일을 꾸준히 성공시킬 수 있을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만큼 모험을 해보는 관점 쪽에서 쿠키런이 잘 나가다 보니까 뭐 하겠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프로젝트 B인가 뭐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밖에 쿠키런 이제 가지고 여러 거 다 하죠. 그래서 보니까 캐주얼 게임에서 뭐 RPG까지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뭐 오븐 스매시라고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뭐 마녀의 성 뭐 이런 쪽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5월 달에는 쿠키런 킹덤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 마케팅 시작하다 보면은 이런 또 아기자기한 거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쪽에서 의문은 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 회사가 또 지금 시장에서 혹시 심시티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이 게임은 유명하죠. 예, 벌써 예전부터 PC 쪽에서도 내가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예전부터도 유명했는데 그 외에 유사한 브릭시티를 또 하반기에 낸다고 하더라고요. 심시티와 브릭시티?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게 되면 뭐 그래도 워낙 그 심시티에 대한 아성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도 연관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사 게임이라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약간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봤을 때 뭔가는 좀 여러 가지는 하는구나 하는 쪽에서 변화는 나오는데 근데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떤 목표가를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적정한 때 그냥 이 모멘텀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혹시나 또 성과 보자. 이 정도가 답니다. 투자하기 쉽지 않다. 네. 근데 주가가 진짜 저희 방송 나간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권광장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워낙 장중방송 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언급하면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유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목표가는 저희 염정 팀장님과 김민수 대표께서 약 8만 원 부근에 보셨고 이 종목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진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김민수와 염정의 나는 팔았소. 오늘의 주식은 리오프닝입니다. 자, 저희 사실 오늘 저희의 제작팀들이 엄청 오늘도 이슈를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고 나서 저희가 퀵 회의를 하는데 잠시 오늘의 주인공은 리오프닝이다. 자, 염정 팀장님 그 중에서도 뭘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어제 샀어. 어제 샀어?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어제 사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사셨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항공주를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해외 여행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지금 신호는 오고 있는데 실행을 못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분기가 오늘 시작했지 않습니까? 2분기부터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항공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해외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자가격리를 지금 면제를 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 위주로 일단은 가까운 뭐 동남아라든지 그런 위주로 일단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항공은 항공주의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의 어떤 탄력성을 보면서 좀 매력도를 보기에는 그래도 LCC 종목이 좀 더 재미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항공주를 선택할 때는 대한항공과 LCC를 한두 종목 섞어서 같이 묶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시장이 또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만 지금 눈에 띄는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분위기에서 만약에 좀 더 이어진다라고 만약에 좀 시장이 조금 더 좀 더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진짜 모처럼 흐름이 좋아요. 항공주는 한마디만 더 붙이게 되면은 다른 거는 LCC는 LCC보다는 대한항공 보셔야 됩니다. 대한항공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지난 3분기 동안 보게 되면 가이드런스가 나왔는데 그보다 항상 다 훌쩍훌쩍 넘겼습니다. 이번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그렇죠. 아니요, 뭐요? 괜찮아요. 대한항공 이번 실적도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폭이냐 기가 막히네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만큼 더 나오겠느냐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다 또 유가도 좀 떨어진 마당에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 항공사, 뭐 여행사, 나머지 LCC 쪽은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하는데 그동안 견뎌왔던 현금이 있고 앞으로 운영 자금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증자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진행을 해가는 과정 쪽에서 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작은 업체들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국적항공사로 딱 나오는 이 정도의 화물 운송과 같이 나오는 부분들은 화물 부분. 화물 운송과 함께 또 여기에 또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신 있게 우리 2년 동안 고생했어. 요금 확 올리겠죠. 이거를 그대로 받는다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근데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지는 않나요, 실적에서? 유류 할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다 커버합니다. 다 커버가 됐군요. 뭐 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결론은 우리가 이제 여행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급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초기에는 가장 많이 또 빛을 발하겠죠. 또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는 저는 나도 샀소라고 하게 되면 CJ 프레시웨이 쪽 보셔야 됩니다. CJ 프레시웨이. 지금 주가가 딱 그렇게 좋다고 그럴 때는 못 샀다가 이 정도쯤 가격 되면 사도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제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급식부터 모든 게 다 열리는 첫 번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괜찮다. 예. 기술적 분석까지 조금 가미해서 아. 그래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민수 염정의 나도 샀소로 CJ 프레시웨이와 또 항공주들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런 리오프닝 주식을 보면 가슴도 설레요. 설레여요. 예, 그 리오프닝 얼마나 설렙니까? 좋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까지 보면서 자, 그동안 코로나 국면 거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소. 나도 샀소. 고맙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스 한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